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에서 선진국 중에서도 꽤나 파워가 있다고 그렇게 불리는 나라에서 세상에 쌀 부족 사태가 일어나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쌀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야 이거 쌀을 사러 가니까요. 두 배, 세 배 이러한 가격을 줘야 겨우 쌀을 사 먹게 됐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실험을 했답니다. 흰색 양말을 신고요. 일본 길을 그냥 걸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발에 먼지 하나 묻지 않더라. 흰 양말 신고 거리 걸어보니까 일본 청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이분 인도 분이시잖아요. 제가 뭐 인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인도 사람은 웬만한 나라에 가서는 더럽다고 안 느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결하다고 그렇게 뇌리에 인식이 되어 있을 만큼 매우 청결한 나라가 일본이다. 그 다음으로 볼게 한국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가 되다니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한숨이 나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보시다시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길가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정말 별로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속이 꽤나 빡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나라가 사람들이 아주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일본에 가면은 불법 주정차가 없을 정도로 길거리도 아주 깨끗하다 못해 편안함이 느껴질 정도다. 그게 이제 일본이다. 그 다음으로 어떠한 분의 이제 칼럼을 보게 됐습니다. 교수님이신데 일본인의 질서 의식과 준법 정신이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이분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본이 왜 이렇게 준법 정신이 강하고 질서 의식이 좋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써주셨는데 일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요 6개월 가량 정도 인사하는 법, 신발 놓는 법, 물 먹는 법 이러한 기본적인 예절, 매너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게 초등학교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초, 중, 고를 거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까지 나오면 끝나냐? 아니요. 회사를 들어가서도 추가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의 규정 속도, 신호등 이러한 거는 정말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정해진 법규를 아주 잘 지킨다. 일본은 경찰이 없어도 스스로 사람들이 질서를 아주 잘 지키는 이러한 준법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고 매너가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칼럼을 써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본의 이러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본,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정말 신기하죠? 쌀이 비싸지니까, 시중에 쌀이 없어지니까 그러한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경찰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쌀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어찌 됐건 쌀도둑이 일본에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웬 쌀도둑이냐? 쌀값이요 미쳐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쌀 1kg을 살려면요 대략 10,000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대충 3,000원, 2,500원 이 선에서 놀고 있는데 3배 이상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데 마트에 가면 매대에 쌀이 없어요. 쌀이 품절이 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게 현재 일본이다. 일본이 이렇게 쌀이 부족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제 오늘 일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1년 전,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일본 쌀 판매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뭔가 일이 있긴 있어 도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지금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쌀값이 2배가량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악의적인 사재기가 의심이 된다. JA 농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농협인데 일본 농협에서 쌀 6통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협이 쌀을 알아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본인들이 지지고 볶고 한다는 건데, 자, 쌀이 부족해요. 그러면 일본 농협을 털었어요. 야, 니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뭘 밝혀내질 못하겠더라. 아, 그래. 쌀이 생산량이 줄었나, 뭐가 어쨌나. 어찌됐건 시중에 쌀이 없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쌀을 풀어보자. 지금 상황이 어때? 하고 봤더니 일본이 1년간 사람들이 소비하는 쌀 소비량이 700만 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대략 60만 톤 정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없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1차 비축미를 시중에 공급을 했어요. 14.2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쌀을 공급을 했습니다. 물론 한 달을 먹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급한 대로 14.2만 톤을 시중에다 뿌렸는데, 야,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14.2만 톤을 시중에 뿌렸더니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달된 양은 426톤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0.3%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99.7%의 쌀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조사를 해도 나오질 않아요. 모르겠어, 어디로 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농장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전화가 온답니다. 나한테 쌀 팔아라. 니네 쌀 있냐? 전 세계적으로요. 중국인들이 덤벼들었다는 거는 이거 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될 만한 시그널이다 이건데, 중국인들마저 이제는 쌀에 손을 대려고 접근하기 시작을 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파악이 안 돼요. 생산자, 도소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누구 하나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풀 물량도 없다.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을 풀었더니 쌀은 또 안 나와.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누가 도대체 물량을 사재기 하는지 도무지 조사해도 답이 나오고 있지 않다. 예.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에 따른 증거가 없더라. 예. 첫 번째, 악의적 사재기.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고, 두 번째, 국가 정책 실패.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쌀값 붕괴를 막기 위해서요. 1970년대 간반 정책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쌀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쌀값이 똥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쌀 생산량을 줄여서 쌀값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1970년대에 간반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쭉 넘어오다 보니까 굳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명목상으로는 폐지를 했어요. 하지만 명목상 폐지를 했지만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한 상태다. 쌀 농사 짓지 마라. 다른 작물을 재배해라. 쌀 농사 지면 보조금 안 줄 거야. 하지만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쌀 농사를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줄였습니다. 여기에 일본 사람들도 주식이 물론 쌀이지만 한국하고 똑같아요. 빵! 그러니까 미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쌀이 점점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가 됐습니다. 쌀을 많이 안 먹어. 그렇다고 해서 올해 먹을 쌀이 부족하진 않아. 뭐 딱 맞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흉작, 재해 이런 게 일어났을 때요. 쌀 생산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가 안 돼요. 그렇다고 마냥 늘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쌀 가격이 그러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책상으로 이렇게 쌀 생산량을 강제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 게 일본이었는데요. 이 국가 정책 실패는 조금 큰 그림에서 본 그러한 이야기고, 최근 2, 3년 사이에 그렇다 할 흉작이나 재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 정책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렇게 쌀값이 폭등했다라는 걸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악의적 사재기도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정책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일단은 일본의 쌀이 없어진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여기에 일본이란 나라의 대처가 더 골갑니다. 이게 좀 속된 얘기를 썼는데
아주 웃겨요. 일본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일본 쌀은 전 세계 최고의 품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가격을 주고 쌀을 사 먹는 게 당연한 거다. 최고 품질이니까 그만큼 비싼 가격이 책정돼야 되고 지금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올라버린 쌀 가격이 지금이 적정인 거고 옛날이 이 저렴했던 쌀값이 문제였던 거다. 이렇게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던 싸던 그건 둘째고 마트에 가서 쌀을 살 수가 없잖아요. 쌀이 시중에 없어. 그러니까 급한 대로 야 수입이라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쌀을 좀 공급을 해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쌀 수입을 해라. 그랬더니 저품질의 쌀은 먹지 마라. 우리 일본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먹고 싶으면은 쌀에 관세 280%를 우리는 부과를 해놨으니 그 돈 주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이 어떻게 선진국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런 것만 문제냐? 아니요. 국민성도 한몫하더라. 일본의 국민성이요. 아주 희한합니다. 일단은 국가에 저항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쌀이 없으면 면을 먹으면 되지. 국가에서 쌀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는 면을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본의 국민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대응하기가 편하겠어요. 이런 어문 소리 삥삥거리고 하면서 그냥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약간은 뚜껑이 열리게 할 만한 뉴스가 나왔죠. 일본의 농림상,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요.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여기 장관이 뭐라고 했냐. 지금 국민들은 마트에 가서 쌀을 사고 싶어도 쌀이 없어요. 못 사. 그런데 농림상 대빵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쌀을 사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나는 쌀을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쌀을 많이 주신다. 집에 판매를 해야 될 정도로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이었으면요. 이 사람 돌 맞아 죽었어요. 일본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살아있는 거지. 얼마만큼 일본이 국민을 바보로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현재 상황이 그렇다. 자, 여기까진 다 좋아요. 뭐 너무 나라 이야기니까 근다고 칩시다. 한국은 어떻냐?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으려면 외국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은 현재 쌀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고 어떻게 소비되고 있냐? 첫 번째로 1인당 쌀 소비량 벼 수확 면적 추이를 찾아봤습니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벼 수확 면적은 완만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같은 경우는요. 아주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는 농지는 아주 그렇게 급격하게 줄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쌀을 많이 사 먹질 않는다. 이게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은요, 쌀이 남아 돌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를 봤습니다. 연도별 벼 재배 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입니다. 이거는 10년 전 자료까지 2023년도, 그 다음에 2013년도 10년간의 자료를 보여주는 건데요. 벼 재배 면적은요, 아주 약간 줄었고요. 생산량도 아주 약간 줄었습니다. 근래 10년 사이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줄긴 했어도 소폭 줄었다. 하지만 쌀이 남아돈다. 한국도 정책적으로 쌀을 많이 재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본하고 똑같죠, 지금 한국이. 그런데 근래 들어서 대외적인 요소,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 고물가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김밥 한 줄에 요즘 5,000원, 제가 10,000원짜리도 봤습니다. 뭐 한우 먼 김밥이었는데 아무튼 10,000원짜리까지 제가 김밥을 보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금융적인 문제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1차 산업에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아주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1차 산업이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요. 농경, 농사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첨단 산업, 수출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지 농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진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일본 사건을 보면서 1차 산업, 쌀, 뭐 밀, 돼지, 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 그러니까 1차 산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국가를 탄탄하게 만드는 최우선적인 기반 시설,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보면서 그래서 불안했어요. 한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농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먹는 거, 1차 산업을 수입에 의존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제2의 식민지 사태를 겪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1차 산업에 대해서 좌시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느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 농협의 쌀 독점, 유통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사재기, 지속적인 쌀 농사 억제 정책, 여러 가지 것들이 물렸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이 쌀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일본의 현재 모습이다. 여기서 음모론이긴 한데요. 일본 농협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쌀을 독점을 한 이러한 일본 농협, 얼마나 거대한 자본이 있을까요? 일본 농협이 금융권, 정치권 어디 하나 손을 안 댄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농협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쌀값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 농협이 움직였다는 음모론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1차 산업이 무너졌을 때 얼마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 농업 종사자 감소, 그러니까는 한국의 고령 인구가 지금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 인구 사망에 따른 농업 종사자 감소가 매우 가속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쌀 농사 억제 정책 등 일본이 했던 정책을 한국도 지금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모습이 쌀이 남아 도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과거 일본하고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게 조금은 불안한 요소로 저는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첨단 반도체, AI 산업, 말만 들어도 설레는 이러한 첨단 산업도 좋지만 1차 산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탄탄하게 갖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에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자. 예, 이러한 취지로 좀 내용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사, 농업, 축산업 이 모든 것들이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다. 코스트코에 가면 미국산 소고기 정말 싸게 먹을 수 있고 다른 온갖 먹거리들은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일본을 보면서 아니다,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댓글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